2000년대 초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은 더 이상 강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된 복개 공사로 콘크리트 뚜껑이 씌워졌고 그 위로는 청계 고가도로가 하늘을 가렸죠. 600년 조선 왕조의 역사와 함께한 생명의 물줄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매연과 소음에 시달렸어요. 청계천 주변 상가들은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악취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게 정말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가냐며 고개를 저었죠. 한때 서울 시민들의 삶터였던 청계천변은 이제 도시의 흉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대문에서 을지로까지 이어진 청계천 일대는 낡은 건물들과 불법 노점상들로 뒤섞여 무질서의 상징이었어요. 비가 오면 침수되고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곳을 피해 강남으로 분당으로 떠났죠. 600년 서울의 역사가 깃든 도심은 점점 슬럼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청계천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 시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강을 다시 살린다고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구상이 알려지자 서울시청은 난리가 났어요. 공무원들은 시장님 정말 미치셨습니까? 라며 속삭였습니다. 하루 12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요? 그것도 예산 3,800억 원을 들여서 말이에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교통대란 불가피, 세금 낭비의 전형,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방송에서는 연일 교통 전문가들이 나와 서울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며 경고했어요.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등은 환경 파괴적 토건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특히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폐타이어를 태우며 시위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죠.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어요.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토목학회, 교통학회에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냈죠. 하지만 이명박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계천을 걸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600년 전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정도할 때 청계천이 있었기에 이곳이 수도가 된 것이다. 강이 흘러야 도시가 산다. 2003년 7월 1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청계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명박 시장이 직접 삽을 들고 첫 삽을 떴을 때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말 시작하는구나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첫 삽이 뜨자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어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 트럭을 동원해 공사를 막으려 했고 시민단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저지에 나섰습니다. 공사 중단하라, 이명박은 각성하라는 구호가 청계천 일대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0년 만에 햇빛을 본 청계천 바닥에서 조선시대 석축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역사적 대발견이라며 흥분했습니다. 6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쌓은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어요. 공사 첫 해 겨울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씩 늦게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죠. 봐라, 진작 말했잖아 라는 비아냥이 이어졌어요. 이명박 시장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고 시민들 앞에 나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용기 있는 도전을, 아름다운 변화를 말이다. 2005년 10월 1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청계천에 첫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펌프에서 나온 맑은 물이 콘크리트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순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50년 만에 되살아난 서울의 젖줄이었죠. 그 순간을 목격한 70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릴 때 이 물에서 멱을 감고 놀았는데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물가로 달려갔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청계천은 하루아침에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주변 환경이었어요. 여름 평균 기온이 3도 낮아졌고 미세먼지 농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죽어있던 도심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청계천변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섰고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난 거예요. 우리 도시도 파리나 런던처럼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죠.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인공하천일 뿐이다, 세금 낭비였다는 말들이 여전했어요. 일부 환경단체들은 자연하천이 아닌 콘크리트 수로라며 폄하했습니다. 과연 청계천 복원이 진짜 성공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실패작일까요? 2006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청계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동아시아 도시재생의 교과서라고 극찬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21세기 도시계획의 혁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청계천을 아시아의 생강에 비유하기도 했죠. 더 놀라운 건 관광객 증가였어요. 청계천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은 도쿄에서도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탄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베이징도 배워야 한다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서울시 관광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경복궁과 창덕궁을 보고 청계천을 거쳐 명동으로 이어지는 황금 관광 코스가 생겨난 거죠. 청계천 주변 상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상인들 중 일부는 장사가 더 잘 된다며 처음 반대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놨어요. 한국의 건설회사들도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서울의 청계천 같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 베트남, 이집트 등에서 한국의 기술진을 초청했습니다. 청계천이 한류의 또 다른 축이 된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됐어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토건 정치의 상징이라며 비판했고, 일부 진보 언론들은 허상의 성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도대체 청계천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청계천 복원이 완료된 지 3년이 지나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주변 지가는 평균 30% 상승했고 상권 매출액도 25%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 시민들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개발이라면 무조건 높은 건물, 넓은 도로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청계천을 보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세빛둥 둥섬 같은 후속 사업들도 이런 인식 변화에서 나온 거죠.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릴 때 청계천에서 뛰놀았던 추억을 가진 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서 놀았단다라며 흐뭇해하는 모습들이요.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어요. 환경단체들은 인공하천일 뿐 진짜 생태계 복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류층 위주의 공간이라며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여전히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복원 자체를 문제 삼았죠. 가장 큰 논란은 정치적 해석이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청계천은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리더십의 상징이라 치켜세웠고 진보 진영에서는 토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비판했어요. 청계천 자체보다 정치적 색깔론이 더 뜨거워진 거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계천에 대한 평가는 점차 안정화됐어요. 복원 초기의 열광과 비판을 넘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청계천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심 공동화 현상의 역전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도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섰고 을지로는 을지로 삼가 감성이라는 새로운 문화 키워드를 만들어냈어요. 국제적으로도 청계천의 가치는 계속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청계천은 도시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소개됐어요. UN 해비타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러 서울을 찾아왔죠. 경제적 효과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청계천 복원에 들어간 3,800억 원은 관광 수입 증대, 지가 상승, 상권 활성화 등으로 5년 만에 회수됐습니다. 2020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누적 경제 효과가 2조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소음이 줄어들었고 도심 속 휴식 공간이 생겼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이는 청계천을 보면서
서울 시민들은 우리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4년 현재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연간 2천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가봐야 할 서울의 명소 1위로 꼽히고 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청계천 복원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시 격렬히 반대했던 상인회장은 처음엔 정말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 잘한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청계천은 그냥 당연한 일상의 일부예요.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공간이죠. 이들에게는 옛날에 여기가 고가도로였다는 말이 더 신기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청계천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비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교훈이에요. 반대 여론과 기술적 한계, 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뚫고 이뤄낸 성과였거든요.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진짜 자연하천이 아니다,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들이죠. 하지만 이런 비판조차도 청계천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00년 전 조선 태조가 한양을 정도할 때 청계천이 있었기에 이곳이 수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청계천은 다시 한번 서울의 심장이 되어 영원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무덤에서 희망의 강으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뤄낸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어요. 강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도시가 살아야 시민이 산다는 진리를 말이에요.